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거 답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읽어보자면, 혹시 기술사, 감리나 컨설팅 쪽 업무는 AI로 대체되지는 않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챗 GPT가 최신 기술을 더 잘 알고, 기술 핵심도 더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전력도 잘 수립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된 의견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기술사와 관련된 미래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우리 업무하는 사람들 다 대체되고 기본 임금 받으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술사하고 감리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근데 기술사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문 컨설팅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 쪽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 그러면 이 컨설팅은 또 무엇을 하는 거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제 스티브 잡스가 되게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애플의 제품들이겠죠? 그러면 고객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what을 모르고요. how를 몰라요. 우리 골든 서클 보면 what, why, what, how. 근데 심지어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들어가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해야 된다. 빅데이터라는 네 글자는 압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문도 해요. 설문이며 인터뷰도 해요. 그러면 이런 새로운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전사 직원이 다 아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는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각자의 세력들이 있고 이게 이해관계자라고 하죠. 이해관계자 간에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하고 빅마우스, 카운트파트마다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도를 보고 이 사람들, 이 조직에 속해 있는 헤드분들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알아보고 이분들이 있다고 해도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부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빅마우스라고 해서 자기 목소리가 영향력이 큰 사람들 이런 역학관계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학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행을 할 때 누군가 잡은 그 방향성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자, 그럼 설득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득 전략. 근데 그 조직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실무진조차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하라면 한다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쭉 해버렸지만 요즘엔 그런 게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 대체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컨트롤할 분들이 다 AI다. 다 로봇들이다. 시스템만 좀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hat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wha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하고 인터뷰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전략이 나왔어요. how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전략적인 부분을 역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AI나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또 완전 전산 소프트웨어 면이다. 상관이 없어요. 하면 돼요. 요즘에 그 코드 자동화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금융권에 보면은 설계 부분까지만
사람이 개입을 하고 나머지 이 설계 부분을 집어넣으면 코딩돼서 다 나올 수 있는 자동화 이런 것들도 하고 모듈화 해가지고 다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개발자분들, 금융 쪽 개발자분들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업이나 금융업이나 매번 그 컴플라이언스가 계속 바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정교하게 바뀌어가요. 근데 이 부분들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 아키텍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즈니스 아키텍트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을 정의 내리고 설계할 수 있다고 하면 전 사실 뭐 근접한 미래 한 10년 이 정도 되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실 다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부분까지도 챗 GPT가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잘 내려준다. 상관없어. 그건 다 대체될 수 있어요. 충분히 다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왜냐면 A를 하고 싶다고 해서 A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를 하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A로 가야 되는 이 부분들. 이 누군가가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규정에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을 컨설턴트들이 규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향후 1, 20년은 그래도 누군가는 살아남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산업 A군 산업, A 산업에 전체에 이 모든 걸 적용하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선진 대열에 있는 기업들은 빠르게 투입을 해서 빠르게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선진이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위 그룹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의 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순간에는 다시 대전환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클린 코드 만들고 이런 거는 GPT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의 인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좀 따라잡기 어렵지 않나. 그래도 한 15년, 20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감리 뭐 하나? 감리 뭐 하시는지 아세요? 감리 사실 지금 건설업 쪽에서 보면은 이 건설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한지 구조가 적합한지 이런 걸 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이 산출물이 제대로 작성이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향후에 이 소프트웨어가 시행이 되었을 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뭐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아서 괜찮거든요. 근데 아마 한 인명피해가 100명에서 그 이상 나는 어떤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가 일어나면 아마 IT 기술사도 도장값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잔인해 보이지만 아직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터미네이터 영화를 많이들 보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어쨌거나 감리 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에요. 근데 이 검증을 뭐 AI가 대체한다? 그 AI 중에서도 설명 가능한 AI를 미국에서 요청을 했어요. 왜? 이 안에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의 결함에 의해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AI의 자체적인 판단, 학습된 결과에 따라서 뭔가가 뭐 진짜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을 없애야 된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까지 뭐가 대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설계를 챗 GPT가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인간이 개입해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 공부하다 보면
알고리즘이니스트 뭐 이런 직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직업이 생겨난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역할들을 기술사, 감리사 이런 부분 사람들이 하게 될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힘을 많이 쓴 거겠죠. 그 기술사, 감리사 분들은 힘이 없어요. IT 쪽은 특히나 외골수 엔지니어들이라서 이런 어떤 뭐 그런 역학관계나 뭐 이런 이해 득실에 대해서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힘을 잘 쓰면 저희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예,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했나요? 하여튼 그래서 기술사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인지를 하고 힘을 쓰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기술사는 사실 여러분 기술사 모임을 뭐하는 줄 아세요? 선서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가 조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기술사나 감리사는 이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의를 내려놨으면은 이제 IT 쪽, 뭐 건설이나 소방 쪽이나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도장값이 높고 책임감도 높기 때문에 도장값이 높죠. 근데 이제 IT 쪽도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더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정권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말이 좀 샜는데 어쨌거나 기술사 역시 이 컨설팅 업무 역시 이 고객이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요구사항을 잘 낼 수 있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있어서 챗 GPT에 제대로 요청을 해서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챗 GPT가 컨설팅을 하려면 최신 기술 더 잘 알고 기술 핵심을 더 잘 알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사들도 최신 기술 핵심 이런 거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건 논리하고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더 잘 수립할 수 있느냐. 이건 창의성의 영역이고 통찰력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챗 GPT가 학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요. 컨설팅 장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을 하면 루틴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다 대체가 될 거고요. 진짜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더 높은 자리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본임금 받고 쉬는 게 목표긴 한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어쨌거나 어느 영역이든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다고도 볼 수 있고 적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네, 기술자도 다 같은 역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정도면 답변이 좀 됐을까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바뀌니까. 제가 2017년도에 애널리스트 분을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 그때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가 한참 유행할 때였죠. 이제 그때 그분은 로봇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어쨌든 단순하게 정보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예측 영역까지 가기에는 인사이트가 부족하다 했는데 요즘엔 다 대체되고 있죠. 네. 헤드 정말 이 부분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월등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리 AI가 잘한다고 해도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은 알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